우시 오쿠시마. 우시 오쿠시마 할머니는 97세입니다. 매일 아침 7시 그녀는 오키나와의 다다미 바닥에 앉아 젓가락을 들고 대부분의 미국인이라면 불편해할 만한 행동을 합니다. 바로 아침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된장국 생선구이 작은 밥 한 공기, 그리고 접시가 아직 20% 정도 차 있을 때 그녀는 식사를 멈춥니다. 젓가락을 내려놓습니다. 손을 짚지 않고 바닥에서 일어나 정원으로 걸어 나갑니다. 어제 우시 할머니는 1640 칼로리를 섭취했습니다. 97세인 그녀의 몸무게는 103파운드 약 46.7kg입니다. 이는 그녀가 30세였을 때와 정확히 같은 몸무게입니다. 린다는 68세입니다. 그녀는 피닉스에 살고 있습니다. 어제 그녀는 2200칼로리를 섭취했습니다. 그녀는 접시에 있는 모든 음식을 남김없이 먹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15년 동안 몸무게가 42파운드 약 19kg 늘었습니다. 오늘 아침 그녀는 소파에서 일어나기 위해 2번이나 시도해야 했습니다. 두 여성 모두 포만감을 느낄 때까지 먹었지만 뇌가 위장의 상태를 알아차리기 전에 식사를 멈춘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앞으로 20분 동안 여러분은 오키나와 사람들이 단 한 번도 칼로리를 계산하지 않고도 70년 동안 같은 체중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정확한 규칙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배가 부를 때 뇌가 왜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하는지 알게 될 것이며 다음 식사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3단계 시스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0세 이상 장수하는 사람들을 다른 모든 사람들과 구별짓는 혈액지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온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60세 이후에 살을 빼고 싶다면 적게 먹고 더 많이 움직여야 한다. 칼로리를 계산하고 다량 영양소를 추적하고 음식의 무게를 재라. 하지만 이는 완전히 거꾸로 된 생각입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지구상의 거의 모든 사람보다 오래 살지만 평생 단 한 번도 칼로리를 계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음식의 무게를 재지 않습니다. 앱을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단백질을 몇 그램 먹었는지도 모릅니다. 대신 그들이 하는 일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80% 정도 배가 부를 때까지만 먹습니다. 그런 다음 식사를 멈추고 기다립니다. 이 방법이 효과가 있고 칼로리 계산이 효과가 없는 이유는 위와 뇌 사이의 20분 지연 때문입니다. 위는 배가 부르다는 것을 실시간으로 알지만 뇌가 그 메시지를 받는 데는 15-20분이 걸립니다. 100% 배가 부르다고 느낄 때까지 먹는다면 이미 200-400칼로리를 초과 섭취한 것입니다. 하루 3번 20년 동안 그렇게 하면 40파운드 약 18kg이 찌게 됩니다. 잠시 후 이 지연 시간이 어떻게 여러분을 망치는지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 오키나와 사람들이 매 식사 전에 말하는 300년 된 문구와 그것이 음식과의 관계를 어떻게 재설정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분쯤에는 식당에서 식사할 때나 여행 중일 때, 심지어 지금까지 시도한 모든 다이어트에 실패했더라도 효과가 있는 프로토콜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신도 모르게 과식하게 만드는 신경학적 함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둘째, 정확한 하라하치 시스템, 즉 80% 규칙을 알려드리고 이것이 어떻게 배고픔 없이 11%의 칼로리 부족을 만들어내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셋째, 수년간 이를 꾸준히 실천할 때만 나타나는 장수 바이오마커를 공개하겠습니다. 뇌가 왜 20분이나 뒤처지는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에는 신장 수용체가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이 수용체는 위에 음식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감지합니다. 그리고 미주신경을 통해 뇌관을 거쳐
시상압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곳이 바로 뇌가 포만감을 인식하는 곳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 신호가 도착하는데 15-20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도 이를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뇌가 위가 찼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약 15-20분이 걸립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배가 부르다고 느낄 때까지 먹습니다. 뇌가 상황을 파악할 때쯤이면 이미 15분 분량의 음식을 더 먹은 상태입니다.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 자리에 앉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빨리 먹습니다. 10분 만에 접시를 비웁니다. 만족감을 느끼고 식사를 멈춥니다. 하지만 뇌는 아직 포만감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5분 후 뇌가 마침내 신호를 받았을 때 당신은 이미 200-400칼로리를 추가로 섭취한 상태입니다. 이제 그것을 하루 3끼 한 끼당 200칼로리로 곱해 보십시오. 하루에 600칼로리가 추가됩니다. 1년이면 21만 9천 칼로리입니다. 이는 62, 파운드 약 28kg의 잠재적인 체중 증가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화의 결과입니다. 1만 년 전에는 식량이 부족했습니다. 죽은 동물이나 열매가 열린 나무를 발견하면 다음 식사가 언제일지 몰랐기 때문에 빨리 가능한 한 많이 먹어야 했습니다. 빨리 먹고 많이 먹는 것이 기근 속에서 살아남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디에나 음식이 있습니다. 식당 자판기, 드라이브 스루 배달 앱 등. 진화적 이점이 함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기근이 다가오는 것처럼 먹고 있지만 기근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평균적인 미국인은 11분 만에 식사를 마칩니다. 전통적인 오키나와에서는 식사에 45분이 걸립니다. 그들은 천천히 먹습니다. 대화를 나눕니다. 한 입 먹을 때마다 젓가락을 내려놓습니다. 식사를 마칠 때쯤이면 그들의 뇌는 이미 포만감을 인식한 상태입니다. 100% 배가 부를 때까지 먹으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리에 앉습니다. 10분 동안 먹습니다. 접시를 비웁니다. 만족감을 느낍니다. 일어납니다. 25분 후 뇌는 배가 부르다는 것을 인식하지만 그때는 이미 멈췄어야 할 시점보다 15분이나 더 먹은 후입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80%에서 멈춥니다. 접시에 음식을 남기고 기다립니다. 지금 당장 한 가지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에 손을 얹어보세요. 부드럽게 누르세요. 그곳이 바로 신장 수용체가 있는 곳입니다. 다음 식사를 할 때 중간쯤에 멈추세요. 포크를 내려놓으세요. 배를 다시 누르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80% 정도 배가 부른가? 대답이 예라면 식사를 멈추세요. 일어나세요. 15분 동안 걸어 다닌 다음 다시 돌아오세요. 장담하건대 배가 고프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테스트입니다. 다음 식사 때 바로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키나와 사람들이 따르는 정확한 규칙을 알아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단순히 80%에서 멈추는 것만이 아닙니다.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기 위해 그들이 사용하는 의식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룰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규칙은 일본어로 하라하치부라고 불립니다. 직역하면 배를 10분의 8만 채운다는 뜻입니다. 이 문구는 1713년 사무라이 철학자인 이켄 카이바라가 쓴 책에서 유래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양생훈 요조쿠 사무라이의 인생 교훈입니다. 양생 요조 은자가 치유 능력을 의미합니다. 몸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하라지부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 문구를 소리내어 말합니다. 하라하치부. 이것은 일종의 알림입니다. 식전 의식입니다. 뇌에게 완전히 배부르다고 느끼기 전에 멈출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2단계 천천히 먹습니다. TV도 전화기도 안 됩니다. 식탁에 앉습니다. 음식에 집중합니다. 완전히 씹습니다. 한 입 먹을 때마다 젓가락을 내려놓습니다. 3단계. 식사 중간에 상태를 확인합니다.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80% 정도 배가 부른가? 대답이 예라면 멈춥니다. 접시에 음식을 남깁니다. 얼마나 남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멈춥니다. 4단계 15-20분을 기다립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간식도 먹지 않습니다. 일어납니다. 걷습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눕니다. 먹는 것 외에 다른 일을 합니다. 5단계 15분 후 뇌가 상황을 파악합니다. 위의 신장 수용체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시상하부가 포만감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핵심입니다. 더 이상 배고픔을 느끼지 않습니다. 만족감을 느낍니다. 편안함을 느낍니다. 배가 터질 것 같은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느린 인터넷 연결로 영화를 보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비디오가 버퍼링 중입니다. 버퍼링이 끝나기 전에 계속 재생 버튼을 누르면 비디오가 끊깁니다. 하지만 80%에서 일시 정지하고 버퍼링이 로드되도록 기다리면 비디오가 부드럽게 재생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라하치부가 하는 일입니다. 뇌가 위장의 상태를 따라잡을 수 있도록 식사를 일시 정지하는 것입니다. 이제 과학적인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2007년 연구원 브래들리 윌콕스와 크레이그 윌콕스는 뉴욕 과학 아카데미 연대기 애니얼스 오브 더 뉴욕 아카데미 오브 사이언시스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오키나와 사람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오키나와 사람들이 하루 평균 1785 칼로리를 섭취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이 체중 활동 수준을 기준으로 한 그들의 필요 칼로리는 하루 2003 칼로리였습니다. 즉, 하루 218 칼로리가 부족한 것입니다. 이는 11%의 칼로리 제한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배고프지 않았습니다. 박탈감을 느끼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만족감을 느낄 때까지 먹었습니다. 단지 100%가 아니라 80%에서 멈췄을 뿐입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30세 때 평균적인 오키나와 사람의 BMI는 21.2였습니다. 75세 때 그들의 BMI는 22에서 23이었습니다. 그들은 45년 동안 체중이 거의 늘지 않았습니다. 30세에서 75세 사이에 25-40파운드 약 11-18kg이 찌는 평균적인 미국인과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칼로리를 제한하면 항상 배가 고프다는 말을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것은 칼로리를 계산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끊임없이 음식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추적하고 측정하고 제한합니다. 뇌는 결핍을 인식하고 배고픔 신호를 증가시킵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절대 칼로리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만족할 때까지 먹습니다. 그들의 몸은 여러분의 몸이 잊어버린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시간으로 포만감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서양에서 자랐다면 여러분의 포만감 시스템은 고장난 상태입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1960년에 미국의 평균 저녁 식사 접시 지름은 9인치였습니다. 즉 23cm입니다. 오늘날 평균 저녁 식사 접시는 11-12인치입니다. 즉 28-30cm입니다. 표면적이 36% 증가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1인분당 36%더 많은 음식을 먹고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여러분은 그것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식당의 1인분량은 2배로 늘었습니다. 국립심장폐 혈액연구소 내셔널 하트 롱 앤드 블러드 인스티튜트가 이를 문서화했습니다. 현재 식당의 평균 메인 요리는 미국 농무부유 SDA 표준 1인분의 이 3배에 달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문제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접시에 있는 것을 다 먹는다는 것입니다. 접시가 크면 더 많이 먹습니다. 양이 많아도 다 먹어 치웁니다. 오키나와에서는 23cm 접시를 사용합니다. 이는 1960년대 미국인들이 사용했던 것과 같은 크기입니다. 그들은 주방에서 음식을 담아냅니다. 음식이 담긴 큰 그릇을 식탁으로 가져오지 않습니다. 접시가 눈앞에 놓이면 그것이 바로 자신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80%에서 멈춥니다. 이제 문화적 함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 이상이라면 특정 메시지를 들으며 자랐을 것입니다. 음식을 다 먹어라. 접시를 비워라. 아프리카는 굶주리는 아이들이 있다. 접시에 음식을 남기는 것은 낭비였습니다. 그것은 무례한 행동이었습니다. 그 프로그래밍은 여전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접시에 음식을 남길 때 죄책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오키나와 사람들이 배운 것은 이렇습니다. 과식은 무례한 행동이다. 자신의 몸에 대한 무례입니다. 몸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초과하면 자신을 해치는 것입니다. 데이터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미국 내 65세 이상 성인의 35%가 비만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오키나와의 비만율은 3~4%입니다. 이 사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35% 대 3%입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까요? 식당 의존도입니다. 1977년에 60세 이상 성인은 섭취 칼로리의 5.3%를 식당에서 얻었습니다. 1996년에는 그 수치가 13.9%로 급증했습니다. 식당 음식은 체지방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상관계수는 0.42입니다. 외식을 많이 할수록 체중이 더 늘어납니다. 게다가 간식 섭취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평균적인 미국인은 하루에 6번 이상 음식을 먹습니다. 전통 문화에서는 3번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간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간식을 3번 추가하면 하루에 76, 330칼로리를 추가로 섭취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 커진 인분의 양까지 결합되면 이중 타격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연구가 있습니다. 모건 레빈과 아일린 크리민스. 아일린 크리민스는 최근에 비만 증가가 없었다면 청년층의 노화가 38~72% 더 느리게 진행되었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체중이 늘지 않으면 노화가 더 느려집니다. 비만은 BMI가 25 미만인 사람들에 비해 생물학적 노화를 2년 이상 가속화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까요? 단순히 접시 크기를 줄이고 효과가 있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적응할 수 있는 시스템, 즉 3단계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1단계는 기초입니다. 주로 앉아서 생활하고 집에서 식사하며 최소한의 효과적인 변화를 원하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첫째, 매 식사 전에 하라치부를 소리내어 말하세요. 그것을 의식으로 만드세요. 둘째, 28cm 접시를 23cm 접시로 바꾸세요. 이케아에서 $3면 살 수 있습니다.
셋째 휴대폰에 20분 타이머를 맞추세요. 타이머가 울리기 전에 식사를 끝내지 마세요. 넷째 식사 중간에 상태를 확인하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80% 정도 배가 부른가? 그렇다면 멈추세요. 다섯째 일어나세요. 걸어 다니세요. 15분을 기다리세요. 여전히 배가 고프다면 돌아와서 더 먹으세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환경을 바꾸세요. TV를 끄세요. 휴대폰을 끄세요. 식탁에 앉으세요. 주방에서 음식을 담아내세요. 음식이 담긴 큰 그릇을 식탁으로 가져오지 마세요. 접시가 눈앞에 놓이면 그것이 당신의 몫입니다. 여기서 목표는 추적하거나 배고픔을 느끼지 않고 자연스럽게 칼로리를 10에서 15% 줄이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적당히 활동적이고 외식을 하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1단계의 모든 것을 수행하고 다음을 추가합니다. 식당에 가면 메인 요리로 에피타이저 크기의 양을 요구하거나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포장 용기를 달라고 하세요. 음식의 절반을 즉시 용기에 담으세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할 때는 하라치부를 설명하세요.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들에게 말하세요. 사회적 책임감은 효과가 있습니다. 식탁에 있는 다른 누구보다 천천히 먹으세요. 속도를 조절하세요. 매 식사 후에는 10분 동안 걸으세요. 하루에 한 번 손을 사용하지 않고 바닥에서 일어나는 연습을 하세요. 그것은 장수의 지표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다면 사망 위험이 크게 떨어집니다. 3단계는 완벽한 100, 새 장수 프로토콜입니다. 극단적인 장수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1단계와 2단계의 모든 것을 수행하고 다음을 추가합니다. 당신의 이키가이, 즉 삶의 이유를 찾으세요. 명확한 목적이 있으면 스트레스로 인한 폭식이 줄어듭니다. 상호 건강을 약속하는 소규모 사회적 그룹인 모아이 MOAI를 만드세요. 95% 식물성 낮은 혈당 부하,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세요. 아침이나 점심을 가장 든든하게 드세요. 저녁은 적게 드세요. 오후 6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마세요. 매월 BMI를 추적하세요. 매년 혈액 검사를 받아 DHEA와 염증 지표를 확인하세요. 3단계는 열망적인 목표입니다. 1단계와 2단계만으로도 20%의 노력으로 80, 90%의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를 꾸준히 실천할 때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0대 오키나와 사람들은 같은 나이의 미국인보다 DHEA 수치가 현저히 높습니다. DHEA는 디히드레피안드로스테론입니다. 뷰신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입니다.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의 전구체입니다. 한겸증 및 신경보호 효과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30세에서 70세 사이에 DHEA가 80% 감소합니다. 하지만 칼로리 제한을 실천하는 오키나와 사람들의 경우 DHEA가 높게 유지됩니다. 에너지 섭취 감소의 장기적 효과에 대한 종합평가인 칼레리 연구는 미국 국립보건원 NIH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2년 동안 25%의 칼로리 제한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공복 인슐린 수치가 낮아지고 심부천이 낮아졌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동물에서 장수의 바이오마커입니다. 오키나와 사람들도 같은 패턴을 보입니다. 인슐린 민감성은 80대까지 높게 유지됩니다. 그들의 처는 약간 낮게 유지되는데 이는 더 효율적인 신진대사와 더 적은 산화 스트레스를 의미합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당신을 늙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몸은 음식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만듭니다. 그 과정에서
대사부산물인 활성산소가 생성됩니다. 활성산소는 세포를 손상시킵니다. 많이 먹을수록 더 많은 활성산소가 생성됩니다. 적게 먹을수록 축적되는 손상도 적어집니다. 브래들리 윌콕스의 연구팀은 2007년에 이를 문서화했습니다. 그들은 연장된 평균 및 최대 수명과 일치하는 생존 패턴이라고 적었습니다. 이는 이 사람들이 더 오래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과학적 표현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하라하치부는 80% 정도 배가 부를 때까지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만족감을 느끼기 전에 멈춥니다. 15-20분을 기다립니다. 뇌가 위장의 상태를 따라잡습니다. 과식하지 않고도 포만감을 느낍니다. 이 시스템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말 식사 전에 하라하치부를 말합니다. 더 작은 접시를 사용합니다. 최소 20분 동안 식사합니다. 80%에서 멈춥니다. 15분을 기다립니다. 2단계 1단계의 모든 것에 식당 전략과 사회적 책임감을 더합니다. 3단계 1단계와 2단계의 모든 것에 이키가이 모아이, 식물성 식단, 바이오마커 추적을 더합니다. 대조적인 모습은 이렇습니다. 서양에서는 접시가 빌 때까지 먹습니다. 빨리 먹습니다. 주의가 산만한 상태에서 먹습니다. 음식을 남기는 것은 낭비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한 입도 남기지 않고 다 먹습니다. 우리는 30세에서 75세 사이에 25, 40파운드 약 11, 18kg이 쪘습니다. 65세 이상의 35%가 비만입니다. 오키나와에서는 80% 정도 배가 부를 때까지 먹습니다. 천천히 먹습니다. 마음 챙김을 하며 먹습니다. 과식은 몸에 무례한 행동이기 때문에 접시에 음식을 남깁니다. 그들은 70년 동안 같은 체중을 유지해 왔습니다. 비만율은 3%입니다. 같은 종 같은 행성에 살지만 다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해보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 때 이렇게 해보세요. 식사 전에 하라하치부라고 말하세요. 천천히 드세요. 식사 중간에 멈추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80% 정도 배가 부른가? 그렇다면 식사를 멈추세요. 15분을 기다리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한 번의 식사, 한 번의 실험입니다. 전체 3단계 프로토콜, 정확한 단계 1, 주차 4, 주차 12주차에 기대할 수 있는 타임라인을 원하신다면 아래 설명란에 적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블루존 블루, 존즈 사람들이 약물이나 만성질환 없이 독립성을 잃지 않고 100세까지 살기 위해 사용하는 이러한 시스템과 실천법을 더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댓글을 남겨서 80%와 100% 포만감의 차이를 느끼기까지 며칠이 걸렸는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3일 차를 넘겼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때 포기하거든요. 하지만 5일 차까지 해낸다면 절대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적게 먹고 더 오래 사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 이야기가 접시 위에 음식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눈앞에 숨겨져 있던 장수의 비밀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더 건강한 미래를 함께 가꾸어 나갑시다. 다음 지혜의 보물이 곧 공개될 것입니다.